노후 파산 직전에 6070, 한국 사회가 만든 비극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생존 전략. 1. 서론 왜 이렇게까지 힘든 걸까?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은 한 번쯤 이런 말을 해보지 않았을까? 나이 먹는 게 왜 이렇게 불안한 일이 됐지? 사실 6070세는 예전 같으면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라 전성기 연장전이어야 하는 나이다. 경험도 많고 사람도 알고 세상도 아는 나이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이상하게도 이 나이에 빈곤과 불안을 함께 떠안게 만든다. 일자리도 드물고 연금은 부족하고 의료비는 자꾸만 오르고 자식 세대는 여유가 없으니 기대할 수도 없다. 마음은 아직 젊은데 통장은 노쇠해버린 상황. 그래서 많은 6070이 말한다. 이 나이에 파산 걱정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이건 개인의 잘못도 특정 세대의 책임도 아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준비되지 않은 은퇴를 강요한 결과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단순히 더 아껴 쓰자 같은 말로는 부족하다. 은퇴 후 삶의 구조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6070의 노후 파산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이야기를 풀어보려 한다. 2. 본론 노후 파산이 개인 탓이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흔들릴 리 없다. 사례 1. 나는 괜찮을 줄 알았다는 착각 68세 K씨. K씨는 정년까지 직장을 다녔다. 평균 이상으로 저축도 했다. 그저 평범한 중산층이었다. 은퇴 후엔 작은 가게를 열어 소일거리 삼아 운영하다 가게 사정이 나빠져 문을 닫았다. 문제는 그 후였다. 연금은 한 달 90만 원. 생활비와 주거비는 기본 15만 180만 원. 그리고 예상 못한 의료비가 한 해에 400만 원 이상 나갔다. 그래도 30년 직장 다녔는데 이 정도면 살만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가장 큰 실수였다고 K씨는 말한다. 은퇴 후 비용 구조가 은퇴 전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노후 파산은 대부분 갑작스러운 지출이 아니라 매달 조금씩 모자라는 구조로 인해 조용히 진행된다. 이 사례가 주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다. 나는 예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사례 2. 자녀 지원으로 무너진 70대 부부 72세 69세 B부부. B씨 부부는 은퇴 직후 상황이 아주 나쁘지 않았다. 남편의 국민연금 120만 원, 아내의 연금 40만 원. 합하면 160만 원 정도였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굶을 걱정은 없는 수준이었다. 그러다 문제가 시작된 건 자녀 문제였다. 아들이 직장에서 어려워져 한동안 지원해달라고 하면서 한 달 50만 원씩 도와줬다. 며느리가 출산하면서 손주 돌봄을 도와주며 생긴 교통비 식비 지출도 만만치 않았다. 우리가 아이 키울 때 부모님 도움받았으니 우리도 도와줘야지. 물론 마음은 그렇다. 그런데 정작 어르신들의 지출을 들여다보면 자녀 손주 관련 지출이 전체 비용의 2030%에 달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 결과 B부부는 5년 만에 저축을 다 썼고 노후 생활의 기반이 약해졌다. 이제는 아들 부부가 다시 여유가 생겼지만 정작 B부부는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뚜렷하다. 정서적 의무와 재정적 여력은 반드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사례 3. 66세의 새 일자리 찾기 66세 L씨. L씨는 퇴직 후 2년간 쉬다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다. 경력? 나이 때문에 인정 못한다는 말만 들었다. 체력? 젊을 때보다 떨어졌다. 임금? 최저임금 수준. 결국 L씨가 선택한 건 파트타임 직업 2개를 병행하는 구조였다. 오전엔 아파트 경비, 오후엔 단기 행사 지원. 하루 10시간 가까이 바쁘게 일했지만 수입은 월 120만 원 남짓. 힘들긴 하지만 L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내가 벌어야 마음이 편해. 나만의 소득원이 있어야 노후가 무너지지 않아. 실제로 연구에서도 노후 파산 가능성을 가장 크게 낮추는 요인은 연금 근로소득의 병행이라고 말한다. L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나이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구조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3. 노후 생존 전략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3가지. 이제 현실적인 대안을 말해보자.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조 조정이다. 어떻게 버틸까? 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살아갈까? 이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지출 구조를 가변형으로 바꾸기. 은퇴 전엔 지출 패턴이 거의 고정적이다. 하지만 은퇴 후엔 소득이 고정되고 지출은 예측 불가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지출을 고정비가 아니라 가변비 중심으로 바꾸는 것. 주거비는 가능한 한 줄이기. 의료비 지출 패턴 미리 이해하기. 자녀 손주 지출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식비 소비는 월별 상한선을 두고 자동 조절.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삶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노후를 지켜내는 최소한의 장치가 된다. 일할 수 있는 구조를 평생 유지하는 전략.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그런데 지금 시대엔 70대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 다만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체력 소모 적은 직종 찾기. 디지털 기초 교육 받아서 온라인 기반 부업도 고려. 자격증 활용 가능한 분야 탐색. 기존 경력을 재해석해 다른 역할로 연결하기 컨설팅 코칭 등. 핵심은 이거다. 노후 소득의 핵심은 연금이 아니라 작은 근로소득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다. 월 40만 원의 추가 소득이 10년 지나면 4,800만 원이다. 이건 은퇴자에게 부업이 아니라 안전망이다. 노후 자산 사용법을 배우는 것. 많은 6072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다. 돈을 아껴야 오래 쓴다. 하지만 관리가 아닌 전략적 사용법이 더 중요하다. 연금 수령 방식 조절하기. 정기 지출과 의료비 항목 분리. 주택연금 전 세금 임대소득 등 자산형 소득 고려. 보험은 보다 적게 그러나 필요한 것만. 자녀 지원은 원칙을 정하고 예외를 두지 않기. 노후의 자산은 쓰지 말아야 할 돈이 아니라 잘 써야 오래가는 돈이다. 4. 결론 노후 파산은 막을 수 있다. 6070의 노후 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시대가 급변했고 사회 구조가 따라오지 못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삶의 구조를 새로 세팅하는 것이다. 지출 패턴을 다시 짜고 소득원을 작게라도 만들어두고 자녀 손주와 재정 경계를 명확히 하고 남은 자산을 관리가 아니라 전략으로 바꾸고 이 4가지만 해도 파산의 위험은 크게 줄어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노후는 누구에게도 미안해할 필요 없는 당신 인생의 2번째 챕터다.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꾸면 늦지 않다. 지금이 바로 새 전략을 세울 때다.